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제 곧 구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구평을 치게 되시는데, 구평 자체보다도 저는 구평 이후에 여러분들 감정 상태와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평 전에 뭐가 나올 것이냐, 적중 예상 작품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항상 수능이 목표이기 때문에 구평 이후에 수능을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감정 상태와 멘탈 상태 그리고 전략 점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등급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여부들을 제가 또 하나하나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부제는 최종 승자가 되는 비법이에요. 그 제가 미리 이제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비법 자체는 단순하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이 몰랐던 새로운 사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들어보면 결국에는 그렇구나라고 할 수 있는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건 항상 늘 실천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제가 농축해서 제가 이제 단연간 얻은 노하우들을 여러분들께 정리해 드릴 때 여러분들이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이걸 반드시 실천해야겠다, 실천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 수능 시험의 비밀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많은 친구들 그리고 많은 부모님들께서 구평 점수 자체가 잘 나오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쵸? 그리고 학원가라든지 특히 논술학원이나 아니면 미대, 체대 입시학원 이런 쪽에서는 구평 점수 가지고 이제 어느 학교에 지원을 할지를 상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의미를 부여하시게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구평 점수 자체는 수능하고 큰 연관성이 없습니다. 특히 작년과 올해처럼 경향성이 계속 바뀌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6평, 9평 수능이 전부 다 개별 사건, 독립 사건입니다. 그래서 확통하신 친구들은 아시겠죠?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6평을 못 봤다고 해서 9평을 못 볼 일이 없는 것이고 9평을 좀 못 봤다거나 잘 봤다고 해서 그 결과가 수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희박하기 때문에 9평 점수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지금 이 영상을 찾아보실 때쯤에는 9평 결과가 나왔겠죠. 여러분들 채점 다 하셨겠죠. 결코 동요하지 마시고 그냥 대치동 빅마우스가 9평하고 수능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고 했어 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가실 길을 가시면 됩니다. 어떻게 가셔야 되는지는 밑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지금 수능의 비밀을 말씀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무엇이냐? 1년 사이클 자체가 지금 이 영상을 들으시는 친구들이 고3일 수도 있고 N수생일 수도 있는데 이 1년 사이클 자체가 내가 몇 수를 했건 간에 이 사이클 자체가 등급이 낮았던 학생들이 6월, 9월 달에 성적이가 나오기 어렵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1년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죠. 보통 1월부터 4월까지는 개념을 하죠. 개념. 그리고 5월부터 6월까지는 심화 개념을 합니다. 보통 심화 개념을 합니다. 전 과목 통틀어서. 그리고 7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문제풀이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여러분들이 1월부터 6월까지 개념 공부를 하고 원리 공부를 했을 때 점수가 잘 나오겠다 생각하시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이게 메커니즘 상으로 개념을 이렇게 했다고 해서 점수가 안 나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어떤 운동을 했을 때 테니스를 했다고 칩시다. 테니스를 했을 때 기본 훈련을 열심히 했습니다. 기본 자세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실전에 나가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쵸? 예. 플러스 그 시합에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개념 기간을 거쳐서 문제풀이 기간을 미리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경쟁을 할 때는 여러분들께서도 당연히 7월달, 8월달 문제풀이 하셔야 되고요. 또 9월부터 수능 직전까지 하시는 파이널 모의고사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상반기에 공부하셨던 이런 기본 개념들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마하시고 또 약점을 보완하는 기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기간이 지나야지 비로소 점수가 오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문제풀이가 우리가 개념 공부한 거를 열심히 단련하고 응용하고 연습해 볼 수 있는 시간이
7월, 8월, 9월을 넘어서 10월, 11월 수능 직전까지 이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걸쳐 있는 6월 평가라든지 9월 평가 때는 점수가 안 나오겠죠, 당연히. 그쵸?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내가 상반기와 하반기에 요 기간 동안에 6평, 9평 점수가 안 나왔다 하더라도 나의 노력을 계속 지속했는가? 요거는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비밀을 모르고 6평, 9평 때 굉장히 좌절하고 힘들어서 슬럼프를 오랜 기간 가졌다. 그러면 반성을 하셔야 되고, 이제 9평 때부터는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다잡으시고, 빅마우스가 수능의 비밀을 얘기해 줄 때, 9평 때는 성적이 나오기 어렵다 그랬어. 내가 여태까지 열심히 해왔으니까 남은 기간 동안 정말 이 기본 개념을 문제풀이와 파이널 모고를 통해서 열심히 한번 다져가지고 수능 때 최고의 점수를 내봐야겠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점수 상승의 메커니즘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 기본 개념과 실전 문제풀이가 거의 끝나갈 때쯤에 점수가 확 튀겨지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뭐 잘하는 친구들은 뭐 상반기, 하반기, 후 9월 평가에도 점수가 나오겠지만, 등급이 아주 낮은 친구들, 저에게 오는 친구들 보통 5, 6등급 친구들이거든요. 뭐 8등급인 친구들도 있어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9월, 10월, 11월까지 끝까지 견뎌야지 점수가 오른다는 겁니다. 매년 여러분들 뭐 댓글 보면은 뭐 지금 3, 4등급인데 내가 수능 때 1, 2등급 될 수 있나요? 이런 댓글 올려주시는 친구들이 꽤 많은데,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자면 제 제자 중에는 9월 평가 때까지도 4, 5등급이었는데 1등급 찍은 친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힘내시고요. 성적 상승 그래프라는 거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듯이 이런 계단식 구간이 아니고요. 저는 이 계단식 그래프 싫어한다고 이제 현강에서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좋아하는 그래프는 요 지수함수 그래프. 계속 안 오르다가 수능 때 확 오르는 거예요. 메커니즘이 이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메커니즘이. 그러면 계단식으로 올라갈 수 자체가 없는 거지. 그리고 그래서 지수함수로 오르거나 아니면 3차 함수처럼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다가 떨어집니다. 이런 구간이 반드시 있어요. 이거를 견디고 계속 노력을 하면은 막판에 확 올라간다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네. 요렇게 메커니즘이 형성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힘내시고요.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비밀을 말씀드리면, 요때 집중적으로 문제풀이 기간이 일어나면 막판에 점수 상승폭이 훨씬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크다고. 예. 그래서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요때 여러분들 9월에서 11월까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열차게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막판 수능 점수가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솔깃하시죠? 근데 진짜예요. 그래서 9월, 10월 그리고 11월 달 수능 치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쏟아놓을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셔야 돼요. 가능하다면, 만약에 이게 실현 가능하다면 여러분들 모든 걸 쏟아 부으셔야 됩니다. 하실 수 있죠, 그쵸? 단거리 레이스 구간이에요. 예, 2달 하고 반 정도는 여러분들 정말 목숨 걸고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쵸? 자, 당장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 결과를 보고 채점 결과를 보고 나서는 좌절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이런 메커니즘을 아시고 반드시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경우의 수를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경우의 수는 6평 점수보다 9평 점수가 오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굉장히 기분 좋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수험 기간 때는 감정 상태가 흔들리면 안 돼요. 감정의 기복이 있으면 안 돼요. 어떤 상태로든. 그냥 일정한 평균보다 조금 높은 상태로 계속 유지가 돼서 내가 해야 될 거를 계속 밀어붙여야 됩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방심을 하거나 기분이 업되거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잠깐 동안은 괜찮은데 이내 다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6평 점수가 굉장히 낮았다고 9평 점수가 팍 오르는 경우에는 왠지 내내 기분이 업이 돼 있어요. 그리고 9평 성적으로 본격적으로 지원대학의 라인업을 짜기 시작합니다. 9평 점수가 나의 진짜 실력인 줄 알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수많은 케이스 중에 하나가 나온 것일 뿐이죠. 그래서 수능 때
내가 이 점수가 나오거나 이 점수보다 높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희한하게도 수험생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수능 때 이 점수보다 무조건 높게 나오거나 적어도 이 점수는 나오겠거니 생각을 하고서 여기에 대해서 라인업을 막 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도 이에 맞춰서 막 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수능 공부에 약간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개의치 않아. 왜? 구평 점수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객관적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구평 성적과 수능 성적은 독립 사건이라고, 개별 사건이라고, 별 상관이 없다고. 예. 근데 수험생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능 점수를 막판에 막 몰아붙여야 되는데 오히려 구평 점수가 잘 나옴으로 해서 이 친구는 막판에 추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힘이 떨어지게 돼.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능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만약에 구평 점수가 잘 나오더라도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공부 그냥 유지하시면 여러분들 바람대로 점수가 나올 겁니다. 경우의 수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6평 점수와 마찬가지로 9평 점수가 잘 안 나온 경우입니다. 매년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경우라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감정 기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빨리 올라와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각각의 시험이 독립사건이기 때문에 또 이걸 가지고 수능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또 뭡니까? 막판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실력 상승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죠. 왜냐? 본격적인 문제풀이와 모의고사 풀이 기간은 보통 하반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9월, 10월, 그리고 11월 수능 직전까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하는 공부 밀어붙이시면 수능 때 확 오릅니다. 확 올라. 떨어졌다가도 확 올라. 알겠습니까? 네. 결론을 내겠습니다. 결론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본질이 흐려지면 안 돼요. 중간에 여러분들을 좌절하게 만들거나 기분 좋게 하는 일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더라도 이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와서 여러분들 할 거를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9평 점수 가지고 대학 지원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본질은 11월 17일의 상대적 결과를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수에는 연연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죠? 독일의 유명한 축구 선수 미헬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승은 어제 내린 눈일 뿐이다. 우승조차도 어제 내린 눈인데 녹아서 없어지는 건데 하물며 지원할 때 아무 도움도 안 되는 9평 점수야 뭐 그쵸? 네 그렇고 자 죄송합니다. 예 학부모님한테 연락이 잠깐 와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계속 가보면요 객관적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뭔가 일시적으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객관적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약점 보완 및 더 가열찬 학습이 필요합니다. 왜냐?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9평 후에 공부를 제대로 못해요. 대부분의 경우는 공부를 제대로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9월, 10월, 11월 달에 정말 열심히 문제풀이를 해서 개념을 가다듬는 친구들만이 최종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보통은 이 시기에 책상에 앉아있을 뿐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불안해하기만 하고 실질적인 공부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학부모님들 요점 알아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녀분들도 내가 이런 유형에 해당하는 건 아닌지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냥 앉아 계시지 마시고 6평, 9평 때 발견된 약점들을 여러분들 보완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하는 거 제껴두고요. 여러분들 못하는 거, 약점, 그리고 계속 틀리는 거 이런 것들 위주로 보완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냥 89점에서 한 90점대만 받으면 1등급 나옵니다. 그리고 80점대 중반 받으시면 2등급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객관적인 팩트는 이거예요. 네, 이거만 받으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감정에 절대 휘둘리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해야 할 걸 계속 반복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어요. 특전사 좌우명 중에 안 되면 되게 하라는 말이 있죠. 왜 이런 게 좌우명일까요? 안 돼도 되게 하라는 거. 예전엔 저도 이거에 대해서 반감이 많았는데 요새는 아닙니다. 왜? 안 된다고 남들이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노력하면 되니까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쵸? 안 돼도 되게 하래요. 왜?
남들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노력하면 결과가 뒤집어질 수 있으니까, 내가 노력하면 안 되는 걸 되게 할 수 있으니까, 현실에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요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남들이 너네들은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특전사의 마인드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성취하는 경험을 만들어 보시길 바래요. 이러면 여러분들 출발선상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엄청난 힘을 갖게 됩니다. 대학 학벌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런 마인드보다 중요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수많은 명문대생 중에서도 돋보이려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남들이 안 된다고 했을 때 되게 만드는 경험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어렸을 때부터 공부 잘 해오고 열심히 해오고 그런 친구들도 좋지만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는 공부가 잘 안 되고 등급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에 여러분들 꼭 여태까지 안 됐던 것들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는 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